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겠다면서 이달부터 이른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죠.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각 동네마다 너무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핸드폰 매장, 과연 얼마나 벌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핸드폰 매장 운영하고 계신 아무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매장이 없는 동네를 못 봤어요. 네네. 그리고 뭐 비싼 그 상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골목이나 뭐 대로변에서도 가장 좋은 목에 이제 핸드폰 매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 매장을 한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3개 운영 중입니다. 3개요? 네네. 한 개를 운영하다가 야 요거 조금 더 남는 게 좀 있으니까 2개, 3개 이렇게 점차 늘려간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마진율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대 팔았을 때 수수료가 일반 기기 변경 기준으로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통신사 이동 기준으로는 뭐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게 이제 러닝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통신사에서 제조사에서 운영을 막 하고 있는 모델들은 더 리베이트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가 100만 원이다. 네. 거기에서 진짜 자기가 최대한 이 마진율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네네.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 기기다. 일단은 출고가가 높다고 해서 마진율이 높진 않고요. 일단은 통신사에서 원하는 이제 모델이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동 조건으로 했을 때 7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런닝 모델일 때, 이제 뭐 부가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좀 유치를 해야 되고 고가 요금제 유치했을 때 기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잠깐만 들었는데도 핸드폰 매장이 왜 동네마다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좀 되네요. 아이폰은 조금 제외를 해주고요. 그래 왜요? 네, 애플 쪽에서는 항상 매번 이제 수수료를 많이 안 풀어요. 아주 나중에 통신사에서 더 실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삼성이랑 비교했을 때는 삼성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리베이트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초창기에는 엄청 붐이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이 많이 안 바꾸기도 하고 좀 그런 추세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핸드폰이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장도 잘 안 나죠, 좀. 네. 고장이 많이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중고 매물들도 많이 거래가 뭐 우리 당근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옛날보다는 사실 시장이 확실히 덜해진 건 사실이죠. 혹시 단톡법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단통법의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때 인터뷰 후에 네네. 지금 이제 몇 달 후에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일단 단통법이 뭔가요? 핸드폰이 이제 사실은 어디서 구매하나 가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상한제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에 핸드폰을 살 수 있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가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원래 그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15%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단통법인데, 그거를 이제 폐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아, 그러면 단통법이 네네. 폐지가 되면 네. 핸드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폐지가 되면 이제 분명히 이제 통신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면서 아마 좀 과열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인도 많이 해줄 거고 옛날같이 막 이렇게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금액이 액수가 커지면서 이제 막 경쟁을 많이 하겠죠. 아,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 단톡법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은 네. 핸드폰 영업점들에게도 영향이 가나요? 아무래도 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쿠팡이나 뭐 하이마트나 뭐 이런 큰 유통망들을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지금 핸드폰 판매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또 하고는 있어요. 지금 기계를 팔았을 때 가장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는 뭡니까?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사실 인터넷이랑 같이 판매를 해야 수수료가 높고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원체 가격을 많이들 비교도 하시고 많이들 금액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집에 인터넷 TV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바꿔주면은 리베이트는 많게는 뭐 그래도 200만 원 가까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바꾸는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곳은 TV를 주는 곳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자전거를 주는 게, 아,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일단은 뭐 사은품을 주는 거는 사실 매입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것 때문에 사은품을 만드는 거고 사실은 수수료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이 사람 조금 더 뭔가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매장에서 할인해 주는 거를 말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카드가 있고요. 카드는 사실 카드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카드사에서 그렇죠. 사용 실적에 따라서 카드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건데 그걸 마치 이제 매장에서 해주는 것처럼 한다거나 기존에 쓰고 있던 단말기를 이제 보상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또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또 나쁜 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본인은 안 그러지만 그런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말기 반납 보상 기간이라는 건 없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반납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기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꿀 때 어떤 데는 분명히 제 핸드폰을 돈을 받고 제가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는 이 핸드폰은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수거를 할 테니 그 대신에 조금 더 뭐 할인을 해주겠다. 네. 내가 팔았을 때 가격보다 적은 할인율이었거든요. 맞죠. 네. 휴대폰은 고객이 구매한 거니까 고객 건데 그거를 반납을 해야만 할인이 들어가는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그러네. 이건 내가 그냥 산 거기 때문에 내 거지 굳이 이거를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시세에 맞춰서 당근에 판매하는 게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꾸로 내 가족이라든지 내 진짜 친한 사람이야. 우선은 매장에서 그 매장에 해당 판매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금액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측정한 공시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선택약정의 요금 할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그 방문한 그 곳에서 해주는 그 수수료 그걸로 이제 할인해주는 금액을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한 매장에서 하지 말고 비교는 해봐야죠. 몇 군데 매장에 들려서 월 얼마까지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월 금액으로 하다 보면 사실 카드나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그냥 그 매장에서 얼마를 할인을 해주니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곳에서 얼마를 빼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는 거 말고. 그래서 동네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집 붙어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또 보면 핸드폰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네, 맞습니다. LG, 뭐 SK 대리점이 있고 모든 통신사를 다 이제 유통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한 곳만 하는 건 대리점인데 이제 대리점은 수익 구도가 다릅니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있어서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의 지표를 맞추거나 부가 서비스나 요금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수익 구도가 다르고 판매점은 그냥 무조건 판매 수수료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을 가야 조금 더 저희가 사실은 핸드폰을 사는 목적이면 판매점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그 대리점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물론 판매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수료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자급제라든지 알뜰 요금제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알뜰폰으로 해서 요금을 낮춰서 쓰는 게 사실 뭐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알뜰폰을 하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단말기를 알뜰폰에서 구매할 때 뭔가의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구매하면서 가족끼리 묶어서 인터넷이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요금 할인을 받으면 사실 알뜰폰이랑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저희 애기들 뭐 키즈폰이라든지 알뜰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알뜰폰에 대한 것도 가입을 시키면 저희한테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짜 폰 막 이런 것도 근데 저거를 만약에 누가 산다고 하면은 핸드폰 매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다. 공짜 폰인데 저거 가서 돈도 안 되는데 힘들게 개통해주고 뭐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폰도 이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추호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시지원금이 20만 원이고 이제 10만 원이 구매가가 된다면 그 10만 원을 내주고도 사실은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남는 경우도 많고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거 기기 변경했을 때 수수료보다 되려 그런 아이들 무료폰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폰 밖으로 갈 때도 약간 이제 그냥 어깨 피고 저도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해도 되겠네? 그럼요. 사장님은 지금 현재 3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네네. 가장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매출은 뭐 많을 때는 5천까지도 나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매출이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이에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서 가져가는 순 마진율은 한 얼마나 됩니까? 네, 핸드폰 판매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핸드폰 판매점은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다른 장사와 다르게 사입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미리 핸드폰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구매를 하면 처음에는 통신사 쪽에 채권이 있다가 개통을 하면은 판매점 측에 채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객 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핸드폰 매장이 많은 이유가 운영하기가 편하구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랑 이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액세서리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면 보통 뭐 그래도 돈 1,000만 원 이상은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들었던 다른 사업들의 마진율을 보면 대부분 한 20, 30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네. 거의 반 이상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반 이상을 더 남길 수도 있는. 그렇죠. 50% 그러니까 출고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리베이트가 보통 30에서 70 정도니까 빼주고 나름이겠죠. 혹시 그럼 찾아오는 손님 중에 제일 싫은 손님은 어떤 손님일까요? 일단은 핸드폰을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나오는 만큼을 할인을 해주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가요금제를 뭐 쓰거나 하는 저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저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임의대로 막 그냥 맞추거나 막 이렇게 그냥 악의를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뭐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 보낼 수는 없어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당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해가 있는 거죠? 많죠. 오히려 되려 저희가 입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받은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입금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힘들죠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과연 핸드폰 매장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돈이 되는지 싶었는데 그 어떠한 사업보다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었구나. 만약에 지금 핸드폰 매장을 좀 시작하고 싶어하는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일단은 하시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그래도 근무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도 안 됩니다. 네, 오늘한테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핸드폰을 이제 교환하시거나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 오늘 하셨던 얘기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